계약 업무위임을 하시고, 네, 업무위임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업무위임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법적 구속력 없는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데 이 MOU는 좀 더 넉넉한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러프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본 계약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MOU를 짭니다. 그런데 이 MOU라는 거를 한번 정하게 되면 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용어들 전체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MOU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MOU 초안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MOU 초안을 작업을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 있는 두 업체한테 보내겠죠. 그러면 그 두 업체가 당연히 거기도 이제 변호사가 있겠죠. 그 변호사 들이 얼마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 저거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 이 부분들이 이러냐 이러면서 또 다른 이제 수정안을 또 제안을 할 겁니다. 역제안을 또 할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최소 두세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게 이제 MOU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 분들이나 대표님들도 이렇게 MOU 과정도 손쉽지 않다. 그냥 쉽게 쉽게 그냥 MOU 생풀에다 그냥 사인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진지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양해각서도 거의 계약서 수준에 맞게 디테일한 내용을 적어 놓는다. 그렇게 적어 놓아야지 본 계약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충대충 너무 러프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MOU를 해놓게 되면 본계약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딜이 깨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MOU 때는 너무 그런 내용들 없이 협상하자 뭐 그런 내용들만 이제 해놓게 되면 본계약을 할 때, 우리는 뭐 다 이렇게 합의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걸 갑자기 주장하세요? 왜 이런 조건을 갑자기 들이대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기로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미국에서 뭐 중재를 하자고 하세요? 중거법은 한국법으로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영국법을 들이대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세밀한 부분에서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양해각서 이거 작성을 하는 그 단계에서도 본계약에 준하는 그런 협상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되 법적 구속력만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법률 상담할 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요.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읽어보시기만 해도 다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의향서나 양해각서 작성의 의미, 방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복잡한 계약의 주요 사항들 미리 정리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끄적끄적끄적 적게 되면 구두 계약을 했을 때랑은 또 달라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야,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얘기를 했는데, 직접 이렇게 변호사가 받아서 적은 거를 양식에 맞게 적어서 조항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굉장한 간접적 심리적인 구속력을 부여받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구속력 없습니다라고 해도 이거 안 지키면 안 되겠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당사자들이 갖게 됩니다. 그게 맞죠, 또. 진지한 우리가 비즈니스 단계잖아요. 우리가 뭐 놀면서 팅작팅작 뭐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 서명에 이게 아니잖아요. MOU 양해각서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 거는 어,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들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만난 거니까. 그래서 당사자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 간접적 심리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밀 누설 금지와 스탠드 스틸. 다른 당사자랑 동일 문제 논의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놓는 그런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양해각서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기밀 누설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이제 양해각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양서나 양해각서 작성의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계약서 작성하는 절차. 이제 MOU를 다 체결을 했으면 본 계약을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를 할 것이고 분쟁 예방이 가능하게 이제 할 겁니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른 임의 규정의 배제 기능.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원칙, 어떤 배제 기능,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약서의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분쟁 해결의 근거 기능을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꼭 하고 싶고요.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계약서를 싸우자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안 싸우자고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만들어요. 우리 비즈니스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이런 내용을 뭐 뭔가 분쟁을 할 때에 뭐 법원을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를 뭐하러 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예요, 사실. 프로들은 사실상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랑 내가 정확하게 합의를 하고 돈은 어떻게 거래를 하고 물건을 어떻게 거래를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서 배당은 어떻게 서로 받고 배분은 어떻게 하며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고 장래 사업은 어떻게 하고 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하고 추가 투자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자 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다 세세하게 작업하고 조항들을 삽입하는 게 결국은 안 싸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분쟁 해결의 근거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는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거 보시면 막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CISG 이거 익숙하신 분도 있고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계약서 퍼체이즈 오더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지라고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 무역 계약을 하는 경우에 분쟁이 있을 경우는 보통 이제 계약서 틀이 없거나 준거법을 설정을 안 한 경우는 보통 디폴트로 이 CISG,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서 UN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 간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법, 이게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국가마다 다른 계약법 때문에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국제무역에서 통일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적 상품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글로벌 표준 계약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SG라고 하는 UN 이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직 이제 물품 매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서비스 권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보통 광범위하게 많이 이제 CIS가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미 계약을 뭐 뭔가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뭔가 어떤 뭐 아시는 분들 중에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경우에 그때 저기 뭐야 어디 그 강연 들었더니 서비스 기업 수출 역량과 강화 교육 들었더니 뭐 주우혁이란 미국 변호사가 이거 뭐 CISG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더라. 뭐 국제법 뭐 어떤 디폴트 룰이라고 하더라. 이런 것만 기억을 하셔서 그분한테 뭐 알려주신다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CISG를 미리 찾아보고 검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네.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거 계약서가 없어서 CISG 룰대로 할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사전에 조금 이제 또 도움이 되는 이제 내용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CISG 체약국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한국 회사 예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회사, 독일 회사 뭐 기계 수출 계약을 했는데 양국 모두 CISG 체약국이거든요. 그러면 별도 언급이 없고 뭐 준거법도 없어요.
거래를 했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그러면 CISG라고 하는 이 국제법, 이 유엔 협약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CISG 검토를 엄청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CIS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고 상대방한테 어떻게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소송을 할 경우 당신은 어떻게 집니다. 라고까지 해서 내용 증명 하나 보내면 이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꼭 소송으로 안 가고 내용 증명만으로 이러한 어떤 룰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도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담당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 해결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거고 CISG라는 룰이 있다더라.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CISG 적용이 되어 있는 지금 판례입니다. 이탈리아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물품을 품질에 미달한다며 CISG 제35조 1항 물품이 적합하지 않다. 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1심, 2심, 3심까지 갔기 때문에 뭐 4, 5년 걸렸겠죠. 아까 중재를 바로 했으면 1년 만에 끝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중재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계약상의 품질 불일치, 하자가 있어서 하자를 통지했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소송을 했겠죠. CISG 조항이 직접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국제계약에서 CISG가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까지 CISG 적용을 명확히 해서 국제거래에서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나라에 선고가 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CISG를 뭐 이용을 활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뭐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어쨌든 상대방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 작업을 잘해서 중재를 만약에 이 분이 이탈리아 법인이 중재 조항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업을 했다면 국제중재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장을 잘했으면 1년 만에 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국제법상 판례에 이 내용이 나와 있겠죠. CISG 적용을 해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진행했던 사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고, 변호사 보수도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거의 뭐 억대 이상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재 계약서 처음에 작업할 때도 잘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재 조항 같은 것도 잘 진행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CISG라고 이런 룰이 적용이 되게끔 뭐 이런 어떤 계약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법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진 사건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인이 사실은 이거 방어를 하실 때 이거 지는 사건이니까 대법원 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합시다. 대법원 가기 전에 합의를 해서 이 뭐 정리를 잘 합시다. 이탈리아 법인의 손해배상 이거 좀 해 줍시다. 라는 식으로 했으면 이 대법원 판례가 안 만들어졌겠죠. 손해액이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좋은 변호사를 잘 만났으면 이렇게 판결받기 전에 잘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단락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재밌기도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글로벌 인재 이동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글로벌 인재 이동, 미국 트럼프 정부가 사실 미국이 최근까지 바이든 정부까지 거의 글로벌 인재들을 거의 빨아들이듯이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미국에는 NIW라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LG 같은 뭐 삼성 같은 이제 대기업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전문 직원들 이런 분들이
나 미국에 이런 기업에서 이런 조건들을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라고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상담을 해봤고. 그래서 미국으로 영주권이나 주재원 같은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업무를 파견 업무를 저희 사무실에서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많이 가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인재 유출이잖아요. 외국으로 그렇게 가는데. 근데 이거를 막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 시장 경제 안에서 각각 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 미국으로 갈래, 중국으로 갈래, 뭐 어떤 덴마크에 어떤 조건이 있어. 이렇게 가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자유권이라고 직업 선택의 뭐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유권을 보장을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사실 글로벌 인재 이동은 응원하고 어떤 좋은 이제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실 이제 조금 다르게, 결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민자들 또는 이제 유입되는 거를 굉장히 비용을 높게 형성을 해서 뭐 비자 수수료를 막 인상을 하고 뭐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100배를 올려갖고 주재원에 대한 100배를 올려버려서 뭐 갑자기 억대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제 외국 인재를 많이 데려오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당황한 그런 상황들이 돼서 또 다른 뉴스가 또 재밌죠. 뭐 중국은 이번이 기회다. 이제 글로벌 인재들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저도 이제 기사를 또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거는 기회다. 미국의 이제 어떤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뭐 우리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이동 굉장히 지금 격변하는 상황이다. 재밌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트럼프가 만든 상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뭐 보호무역주의, 실리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글로벌 인재 이동의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면 국제통상은 글로벌 인재 이동, 외국인 투자, 글로벌 기업의 미국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제가 이제 미국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요즘 싱가포르로 또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첨단 기술, 정보통신,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외국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서 취업 이민, 뭐 영주권이죠. 또는 비자, 주재원 비자 또는 현지 채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에 미처 못 넣은 최근 뉴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갑자기 이제 비자 수수료를 인상을 해서 많은 이런 취업 이민이나 비자를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우수 인재들의 어떤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이런 이제 업데이트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강의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이민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뭐 해외 현지 이민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해외 현지 이민법에 따라서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현지 인재 채용 또는 해외 인력 파견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뭐 강제로 구금되고 출국 조치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까요?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범죄 기록처럼 마치 구금되었던 기록, 뭐, 이 출장 비자 또는 이스타 이런 어떤 이제 방문 비자를 가지고 현지에서 마치 불법 취업을 의심받아서 구금되었던 분들, 그래서 출국 조치를 당한 사람들, 그게 이제 미국 이민법상은 기록이거든요. 어떠한 이제 레코드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미국 비자법이나 미국 이민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을 다시 가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사면 요청,
우리 뭐 주한미국 대사관이든 미국 이민국이든 어떤 이제 정부 기관에 대관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면 요청 같은 업무들을 진행을 해서 해외에 다시 갈 수 있도록,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이제 저희 같은 사무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외 인력 파견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의 해외, 미국 포함한 해외 현지 진출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랑 직결되는 어떤 이슈가 되겠죠.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진출할 때 현지의 인재를 채용하고 주재원을 파견하고 투자 이민을 하는 그런 다양한 이민법적 전략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확장 현지화, 공급망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글로벌 인재에 대한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Q&A 시간 갖기 전에 일단 제 내용들을 다 마쳤고요. 저는 이제 뭐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이제 외국 변호사 하면서 법무부 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국제 업무, 해외 진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 15년 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 좋은 취지의 이제 어떤 이제 관련된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런 이제 계약 관련된 분쟁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제가 좀 빨리 끝났는데 혹시 김민재 그 진행해 주시는 연구원님께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제가 질문 답변을 뭐 조금 쉬고서 진행해야 되는지 바로 해야 되는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질의응답 잠깐 쉬었다 하셔도 되고요. 그 변호사님 네.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뭐 질의응답 바로 하고 이제 좀 아, 빨리 끝내도 되고요. 뭐 편하신 대로 네, 알려주시면. 그러면 바로 진행하고 빨리 끝내는 거로 네.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네.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키시고 직접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어, 질의응답 일단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마무리로 어, 제일 중요했던 거 뭐 짧게 정리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뭐 카테고리로 다른 거 아니고 그럼 마지막 정리만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그다음에 뭐 미국이 대표적이니까 통상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국제무역 분쟁이라든가 뭐 분쟁 해결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이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다고 보여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국제통상 계약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조항이 이제 우리 실무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계약서는 꼭 꼼꼼하게 세세한 내용들을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환경 속에서는 글로벌 인재 이동,
이게 이제 국제 통상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강연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 시간 내주셔서 공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한 차주쯤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일차까지 해서 총 6개 준비된 강연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그 참석해 주신 분들도 그 바쁘신 일정에도 어, 이렇게 강의 들어주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이제 해외 진출 준비하고 전략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안내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어, 한 가지는 이제 자료 관련해서 이렇게 문의 사항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자료 관련된 경우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예정이어서 거기서 아마 음, 보고 확인하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이제 또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제 조사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인데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연말에도 또 교육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프로그램 위해서 이제 소중한 의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통해서 응답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 개선하고 후속 프로그램 기획하는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관련해서 그 남겨드릴게요. 일단 남겨드렸고 그리고 그 메일로 또 만족도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업로드 되는 것도 관련해서 메일이랑 그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12월쯤에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른 그 강의 또 진행하는데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